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울복랑금 선별법과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방울복랑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게 되고 많이 판매대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가격이 싼 거를 구입하다 보니까 구입을 해서 성장을 시키기까지 어려운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대부분 구입하는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예쁘게 키우고 어떤 크기 사이즈 어떤 사이즈의 구입을 해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에 보이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아주 우수한 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눈으로 딱 봐도 참 녹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금이 너무 없어 보이지 않는 그런 좀 A급 이상의 방울복랑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무지금인데요.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구입을 했을 때 완벽한 그런 좋은 금은 아니었는데 이 무지에서 좋은 금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구입을 했던 그런 품종입니다. 그러나 역시 좋은 금은 나오지 않고 이 영상에 보시면 눈에 보이듯이 이 잎 전체가 금으로 이렇게 올금인 거죠. 올금인데 이런 올금을 구입을 하면 대체적으로 여름을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영양분을 햅쌀에서 빨아들이는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성질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울복랑금을 처음 구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녹이 많이 들어간 방울복랑금으로 구입을 해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크기는 어느 정도 돼야 방울복랑금을 건강하게 오랫동안 키울 수 있을까요? 보통은 많은 분들이 이 중간에 이 부분을 많이 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크기도 작고 가격도 한 2만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잎이 생장점에 2개, 그다음 겉에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총 6장인데 6장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판매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6장 정도의 잎장을 가지고 있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뿌리까지 내리는 시기를 계산해 보면 성장하기보다는 굶주리거나 아니면 뿌리가 내리면서 하엽이 지거나 결국은 잎장이 거의 없겠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에 활착을 하기 전에 여름에 견디지 못하고 녹아내립니다. 결국은 2만원은 날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울복랑금을 처음 구입을 할 때는 가격대가 한 5, 6만원짜리는 구입을 해야 여름을 쉽게 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이 윗부분 아시죠? 이 본줄기라고 합니다. 본줄기인데 생장점을 하나 둘, 셋, 4개 정도는 돼야 4개 정도 밑에 있는 정도에서 자른 아이들로 구입을 해야 이 건강하게 뿌리가 내리고 여름을 쉽게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울복랑금은 너무 작은 사이즈로 구입을 하면 이 키우기가 처음 이런 금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방울복랑금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작은 사이즈보다는 중품 정도의 사이즈를 구입하라는 말씀을 예전에도 드리고 지금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돈을 아끼고 예쁜 수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건데 처음 구입비가 부담이 돼서 자꾸 미운 아이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얼굴 그런 아이들로 자꾸 구입을 해서 나중에는 하나 죽이고 하나 죽이고 하나 죽이고 이렇게 구입하다 보면 결국은 중품 사이즈의 다이규를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날려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녹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들어갔는지 이 부분을 익혔다가 꼭 방울복랑금을 구입을 할 때는 이런 모양을 가진 아이, 그리고 사이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잎이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째에서 커팅된 그런 방울복랑금으로 구입을 해서 키운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돈을 좀 아끼고 이 풍성하게 성장을 하고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무지금을 선택해서 키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올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녹과 같이 붙어 있으면 오랫동안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커팅을 해서 각개의 몸으로 해서 화분에 심어주면 이 올금은 100%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녹과 올금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 있는 그런 수영을 구입해서 키운다 그러면 예쁜 모습을 보면서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방울복랑금은 어떻게 해야지 예쁘게 키울 수 있는지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방울복랑금은 물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좋아해서 성장기에는 일주일 단위로 물을 준 적도 있고 환경적으로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면 2주 간격으로 물을 주기도 하는데 보통은 2주 간격으로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성장은 가을에 더 많이 하고요. 봄에는 단풍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봄, 가을, 겨울에 가장 성장을 많이 합니다. 특히 겨울에도 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올 2020년 겨울 같으면 세 계절 봄, 가을, 겨울에 다 성장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2주 간격으로 물을 주는데 우리 집이 일조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물을 주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조량이 6시간 이하라고 생각을 하면 3주 간격으로 물을 주고요. 이 6시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2주 간격으로 물을 주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 여름에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아주 힘들어 하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물이 얼굴에 특히 금 부분에 물이 묻지 않게 관리를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물이 묻어버리면 이 고운의 이 잎이 녹아내려서 결국은 후두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또한 이 분갈이를 1년 이상 안 해주신 분들은 꼭 분갈이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갈이가 여름을 나는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영양제, 살균제, 살충제 아무리 뿌려줘도 이 분갈이가 1년을 넘어가서 여름을 보낸다 그러면 분명 이 잎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1년 이하로 분갈이를 꾸준히 해준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작은 사이즈로 구입을 하면 뿌리가 내리기가 쉽지 않고 뿌리가 내렸다 그래도 여름을 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처음 구입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중품 사이즈 대략 한 4~5만 원짜리로 구입을 해서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돈을 아끼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풍성한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성장에 있어서도 2배 이상 차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무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6만원 주고 구입을 했던 품종입니다. 1년 만에 이런 모습으로 많이 변해 주었는데요. 처음에는 녹이 많았고 금이 별로 없었던 품종이지만 이렇게 무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변화의 모습을 수시로 감상을 할 수 있어서 키우는 재미도 있고 처음 구입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은 금이 많이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금이 좋은 금은 아닙니다.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 태어나는 부분이 올금이 많이 들어간 이런 올금이 많이 들어간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품성은 그렇게 떨어지지만 내가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오랫동안 키우는 것도 다육 취미를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방울복랑금은 얼굴을 수시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변화의 모습을 오랫동안 감상하고 싶다면 분갈이를 1년 이하로 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이 살균제를 여름이 오기 전에 쳐주고 칼슘제도 여름이 오기 전에 한번 꼭 쳐준다 그러면 여름에 힘들어하는 방울복랑금을 찾아보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방울복랑금은 물을 좋아합니다. 물을 좋아하고 영양분이 어느 정도 보충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커다란 대품으로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